결론부터 보시면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W도 95.7%. 오늘은 실거래가를 보면서 요즘 분위기가 어떻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보시면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W도 95.7%,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94%, 대연 동래 센트럴 파크 하이츠 2차가 100%대, 거제 2차 현대 홈타운도 100%대, 연산자이 계약 취소되었는데 91%대였고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99.4%, 센텀 비스타 동원 84%, 남천 더샵이 99.4%. 지금 심상치 않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4월 2일이고요. 4월 2일 부산광역시 거래 금액 순위별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1등은 W입니다. 이제 W 49평형이 지금 17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직전 거래는 이제 18억 4천 대비 8천만 원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직전 거래가 3년치 최고가가 18억 4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8억 4천이 지난 고점장을 능가하고 신고가를 갱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18억 4천 대비 회복률이 95.7%라는 거는 저는 이 불경기 중에서도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에서는 돈이 조금 있다, 그래서 난 좋은 아파트 살고 싶다 하면 뷰가 나오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강한대교 뷰 나오는 걸 가장 선호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당연히 이제 마린시티의 아이파크, 그 다음에 제니스, 그 다음에 LCT, 그 다음 용호동 W, 이렇게 4개의 아파트가, 좀 여러 개 아파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4개 아파트가 내가 바다 뷰를 보면서 약간 프리미엄이 있는 이런 아파트단 말이죠. 이 중에서도 단연코 인기의 1등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용호동 W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호갱노노에서는 지금 현재 몇 명이 보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호동 W가 현재 77명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파크 제니스가 분산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파크가 33명, 제니스가 41명, 그 다음에 LCT를 보면, 자, LCT를 보면 33명입니다. 야, 그래서 보면 용호동 W가 너무 좀 인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만약에 강한대교 뷰가 보이는 곳에 이제 한다면 여 4군데 중에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파크나 제니스가 연식이 1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신축에 좀 구조 좋은 걸 찾는다 하면 W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W의 단점은 또 뭐냐? 엄청 이 단점을 뒤엎을 장점이 강한대교 뷰가 너무 잘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너무 W분들이 저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단점은 뭐냐면 그래도 좀 아쉽게 남구에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익비치가 재건축이 된다면 저는 부산에 있는 이제 자산가들은 당연히 여기 삼익비치에 좀 몰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 삼익 남천 서밋도 당연히 곽강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 남천 서밋하고 저기 르엘하고 웨이브시티 르엘하고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위가 용호동 W였습니다. 자, 2위가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46평형이 11억 9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직전 최고가가 3년 전 최고가가 언제였냐면 23년 3월 달에 12억 6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작년이네, 24년 5월 경기가 안 좋을 때 12억 2천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률이 94.4%로 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46평 이렇게 대형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가 또 장점인 점은 뭐가 있냐면, 왜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가 먼저 반응이 왔냐면, 위에서는 대연 더비치 부르지오 서밋 이게 끌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안 드파인 또 분양가가 좀 세다 했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연 DIL이 밑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대연 혁신도시가 이제
이거에 호재의 힘을 입어서 저는 자기 본연의 가치보다는 좀 더 빨리 회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비슷한 군의 아파트가 뭐가 있냐면 금호올림인데 금호올림도 요 삼익빛이 호재에 힘입어서 좀 같단 말이죠. 그 반면 여기 밀락동에 3인방 있죠. 더샵 센텀포레라든지 센텀비스타 동원 1, 2차 요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상대적으로 못 간 게 사직동에 보면 사직 롯데캐슬 보면 사직 롯데캐슬이라든지 사직 롯데캐슬은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카운티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이제 사직 아쌍이라 불리는 쌍용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그 다음에 아롱이라 불리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이 두 녀석이 좀 못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직역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이런 친구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도 앞으로는 차후 순위는 금방 제가 언급해드렸던 요런 아파트를 보면 되겠구나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저는 좀 의아한 게 동네 센트럴파크 하이츠 2차 요게 생각보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률이 100%입니다. 100%. 예. 나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65평형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이제 명륜동에 있죠. 명륜동에 여기단 말이죠. 여기 어떻게 보면 조금 구석에 있는데 65평형이면 면적도 대형이라서 사실 좀 작은 그 수요가 작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만큼 동래구에 대형의 공급도 그만큼 작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률 100%로 해서 변동률이 거의 없습니다. 빠지지도 않죠. 차트 보세요. 빠지지 않고 그냥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동래구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제 생각보다도 좀 대형에 대한 선호율이 좀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제 현대 홈타운 2차가 이게 평수가 안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억 찍었고요. 회복률이 100%입니다. 25년 3월달 대비 직전 거래가가 21년 2월달이었고 지금 25년 3월달 대비는 100%다 회복을 했네요. 직전 최고가는 21년 2월달이 13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13억 대비 11억 하면 몇 프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11억 나누기 13.25 하면 거의 83%니까 그래도 나름 좀 선방하고 있죠. 그 구축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거제 현대홈타운 가보죠. 거제 현대홈타운 2차였죠. 자, 2차고 140.72 제곱미터 140.72 제곱미터면 자 140.7이니까 이 56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전용 140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 11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을 보면요. 요것도 가격이 거의 안 빠졌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도 좀 놀라운데 20년 8월 달에 6억 하다가 20년 8월 달에 한 6억대 하다가요. 갑자기 21년도에 13억대 하고 거의 가격이 안 빠지다가 이제 최근 가격이 11억 한 건. 진짜 부산은 대형 평수가 입지 좋은 데에 대형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자, 연산자이는 거래가 이제 취소됐지만 연산자이가 이제 전 고점 대비는 회복률이 이제 91.7%.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31평 A타입이 이것도 거래 취소네요. 8억 2천 거래가 됐다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직전 최고가는 25년 3월 달에 7억 7천이었고 24년 11월 달에 8억 2,500이기 때문에 회복률은 취소 거래건이지만 99.4%입니다. 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로 가보면 자, 저는 저희끼리 있을 때 혹은 방송에서도 어떤 말을 드렸냐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그냥 지금이 가장 싸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가장 싸다. 저는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재작년 말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4년 초 그 다음에 23년 하반기 요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주목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레이카운티 입주가 그 당시에 레이카운티 입주가 시작되었었고요. 요때 보면 레이카운티가 23년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카운티 입주가 시작되었었고 그 다음에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24년 9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많이 눌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혹자는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24년 9월 달에 4,000세대 폭탄 입주가 있으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24년도 자체가 부산시에서는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 연도는 아닌데다가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정도면 상급지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하급지에 폭탄 물량이 있을 때랑은 좀 다른 현상을 보일 거다. 그러면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보다는 동래야가 조금 더 형님 입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 조금 발목 잡고 있을 때 요 형님 입지를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과거는 어차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동래야를 가는 게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집니다. 자, 왜냐? 자, 아실에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아실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대연 혁신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일단 국평을 기준으로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 트래킹을 해보면 동네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가 11억 천이 전 고점이었습니다. 11억 천. 근데 지금 얼마냐면 동호수 좋은 것 기준으로는 이제 9억 중반으로 보시면 돼요. 9억 3천, 9억 2천. 그 다음에 자 9억 2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를 보겠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이제 대연 혁신도시보다 좀 더 갔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35평을 기준으로 35평, 36평, 35평을 보면 12억 5천까지 갔는데 이제서야 9억을 회복하는 단지들이 이제 조금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대단지라서 좀 뒷단위에 좀 눌려 있는 거라든지 금매가 아직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이 기회이지 않냐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를 비슷한 가격대 혹은 이것보다 전고점이 낮았던 가격대인데 지금은 비슷하기 때문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좀 더 낫다 이래 봐지고요.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사직 아쌍 있죠. 사직 아쌍. 그래서 사직 롯데캐슬로 가서 그 밑에 있는 거 사직 롯데캐슬 요 밑에 있는 거를 보면요. 사직 아쌍이 지금 9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사직 아쌍이 9억 5천인데 이 아파트가 전고점이 12억 4,500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체급. 사직 아쌍과 동래야가 거의 비슷했는데 사직 아쌍은 전세가 없고 이미 여기는 이제 레이 카운티의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한 거죠. 학원가기 때문에 또 먼저 반응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9억 5천 먼저 찍었던 반면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는 8억 중반대, 9억 초반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25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가장 혜자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1평도 지금 이제 회복률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속권이니까 한번 좀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센텀비스타 동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요거는 조금 눌려 있지 않느냐 싶은데 8억 2천이고 3년 전 최고가가 22년 4월 달이 이제 9억 7천이었고요. 그다음에 25년 2월 달 이게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은데 이제 7억입니다. 물론 이제 동호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전고점 대비는 이제 회복률이 84.5%고요. 아직까지 보면 요거 좀 떴다가 이렇게 빠지고 바닥에서 좀 횡보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동호수 좋은 거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이제 수업을 들었거나 1대1 코칭 신청해 주셨던 분들은 센텀비스타 동원, 더샵, 센텀포레 이런 것들에서 정말 급매물에 동호수 좋은데 급매물로 잘 산 것들도 있거든요. 요때 진짜 이게 탁 빠지자마자 이런 게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센텀비스타 동원 1, 2차, 더샵 센텀포레 이런 것들은 과거 11억대, 10억 9천대까지 갔던 건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격이 동일 아파트 대비, 동급 아파트 대비는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천 더샵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천 더샵 26평 B타입이 7억 9,500. 예, 회복률 99.4%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천 더샵이 지금 거의 꼭지에 다 왔을까요? 혹은 더 갈 수 있을까요? 많이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남천 더샵. 이렇게 보면요.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가 전고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봐야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남천 더샵을 보면요. 일단 국평을 봐야 되죠. 국평을 보면 자, 남천 더샵 국평 기준으로 전 고점이 얼마였냐면 22년 8월 달에 12억 9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2억 9천이 동급 아파트가 뭐가 있냐면 저기 센텀파크 1차가 딱 전고점 13억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남천 더샵이랑 센팍이랑은 거의 좀 비슷한 녀석이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대비 지금 국평 기준으로는 한 10억 이제 중반 11억까지 하니까 저는 좀 더 오를 여지가 남았다라고 봐지고요.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평이 좀 더 견인해서 가고 그리고 참고로 남천 더샵도 여기 대형 평수들 있죠. 40평대 41평 뭐 요런 애들이 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그 다음에 국평 이런 게 견인을 해주면 20평대도 저는 뒤따라서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산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급락을 하고 바닥을 다지면서 1급지부터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1급지는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에 다 왔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하면 저는 자산 손실이 있지 않을까. 뭐 비과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판다면 모르겠지만 꼭지라고 파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천 더샵 소유자 분들이라든지 이거를 구매하려고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위에는 북구, 이때까지는 거의 다 해수 동남 해가지고 A급지 위주로 나왔다면 이제 북구에 함영동이 이제 나왔는데 51평 A 평형이고요. A 타입이고 7억 9,100. 그래서 회복률이 86.0%로 해서 요런 데도 이제 거래가 조금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레미안은 생각보다 잘 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좀 덜 빠졌던 아파트인데 회복률이 상당히 낮게 표시가 되네요. 이거 좀 잘 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해운대 레미안을 보면요. 해운대 레미안은 그 여기 이제 중동 5구역 해운대 레미안이 중동 5구역에 재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여기 중동 5구역이죠. 중동 5구역 호재가 있다 보니까 해운대 레미안이 생각보다 잘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해운대 레미안이 지금 얼마인지 봅시다. 33평이 7억 6,600. 와, 이거는 좀 괜찮게 산 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시세 봅시다. 7억 6,600. 맞네. 7억 6,600이고 요거는 전고점이요. 보자. 해운대 레미안 전고점이 꽤 높았던 걸로 아는데 자, 10억 5천까지 갔는데 옛날에 이제 저는 요거를 좀 추천을 많이는 못 해드렸던 게 뭐 때문이냐면 11억까지 갔던 게 지금 7억 초중반이 있어서 이거를 더 추천을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금호 올림이라든지 아까 그 밀락동 3인방 아파트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해운대 레미안이 10억 5천까지 갔는데 이제 11억 전고점 갔던 거는 이제 8억에서 8억 중반 하잖아요. 근데 그 반면 해운대 레미안은 아직까지 7억 중반이라면 지금 해운대 레미안은 저는 좀 순서가 온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좋은 거를 좀 건졌네요. 좀 순간 놓치고 있었는데 해운대 레미안이 7억 중반까지는 저는 투자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봐지고 지금 전고점 11억대 아파트 등급의 아파트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고점 10억 5천의 아파트가 좀 괜찮다라고 봐지고 그러면 해운대 레미안이 호재도 있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개가 딱 비교가 되네. 센텀비스타 동원이 10억 9천 혹은 이제 11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17억 5,500이면 이 두 중에서 그냥 가격만 놓고 보면 요게 좀 더 잘 산 거죠. 근데 동호수까지 따져보면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회복률 보면 요것도 75.5%. 그래서 해운대 레미안, 센텀비스타 동원 이 두 개는 꼭 집중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12위가 센텀 이편한 세상인데 센텀 이편한 세상 보세요. 회복률이 98.7%고 약 7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자, 센텀 이편한 세상을 보면 자, 이게 전고점 대비 아마 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자, 센텀 이편한 세상을 보면요. 전 고점이 얼마였냐면
9억을 못 넘겼습니다. 8억 9천까지 갔는데 지금 7억 중반. 예.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딱 비교가 되네요. 센텀 2편화는 9억을 못 넘겼는데 지금 7억 중반인 반면 요 센텀 비스타 동원은 거의 11억까지 갔는데 7억 중반. 요거는 10억 5천까지 갔는데 7억 중반이니까 센비동이나 해운대 레미안이 센텀 2편한 세상보다는 전고점 대비는 훨씬 괜찮죠. 이게 왜 그렇냐? 르엘의 호재가 웨이브시티 르엘의 호재가 있다 보니까 좀 이래 된 것 같은데 저는 같은 7억 중반이면 사실 위에 두 개를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전고점 대비 91.1% 해보겠습니다. 7억 중반이죠.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보시죠.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 자, 요것도 보면 전고점이 얼마였는지 한번 봅시다. 이 아파트는 이제 연양 라인에 있으면서 연제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양정자이나 양정롯데는 그래도 진구 아니냐. 골드포레는 같은 연양 라인인데 이거는 그래도 연제구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대장을 앞다투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자, 연제 롯데캐슬 골드포레가 9평 30평대 기준으로는 8억 9천 했었고요. 43평 기준으로는 9억 4천. 그래서 9평을 기준으로는 8억 9천원이라서 9억대를 못 넘겼던 이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에 거래됐냐면 자, 7억 중반이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볼 거다 이러면 조금 연양 라인이 천지개벽하고 있는 동네니까 워낙 도심 속에 대단지가 들어온 동네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데이터적으로 전고점 대비 오히려 많이 빠진 이런 데를 선택하자면 저는 당연히 이제 수영구에 있는 센텀 비스타 동원이나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레미안을 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투자적 측면에서는 이 두 개가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연제 롯데캐슬 골드포레를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대단지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는 가격이 방어를 잘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상승장에서 후반부에 살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꼭 사야 된다면 이렇게 신축이 계속 들어오는 지역에 사면 방어력이 좋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바닥을 찍고 회복할 때는 많이 빠졌던 아파트가 회복에 대한 부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사항 두 가지만 안내 드릴게요. 만원의 특강 해가지고 아파트, 상가, 토지 이 세 개 강의를 만원에 들을 수 있습니다. 저 고대장하고 강장구님이 이제 상가 강의, 토지바라기님이 20년 이상 토지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다, 저 포함 이 세 분 다 막 만원이라고 해서 아끼는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1교시는 아파트 전망 및 투자 유망지역, 2교시는 상가 전망 및 투자 유망지역, 3교시는 토지 전망 및 투자 유망지역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비용은 11,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이 되니까 요때 오프라인 오셔서 직접 참여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이런 분들은 온라인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 집 마련 이제 토크 콘서트 해서 이제 이거는 투자적 측면도 있지만 나는 꼭 내 집 마련, 부산에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부동산 인플루언서 규동산님이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추천 아파트 알려드릴 거고 참고로 작년 이맘때 제가 강한 쌍용 뷰 나오는 거 9억대 9억 초반 중반 있었거든요. 이거 알려드렸는데 지금 11억이 넘습니다. 참고로 요때 알려드렸던 것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또 한 번 올해 금액대별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추천 물건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때는 강남콩님이 내 돈 대비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딱딱 알려드릴 겁니다. 콕콕 집게처럼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것 또한 가격이 만원입니다. 이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만원이고 4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면 심불 스터디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도 두 강의 다 녹방 일주일 동안 추가로 다 받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참석하시거나 온라인에 참석하셔가지고 보시고 라이브를 보시고 그 다음 녹화 방송을 또 추가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시간 못 보시는 분들은 녹방 이래 보시면 되죠. 예,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은 마감이 되었고요. 90명이었는데 다 마감이 되었고 온라인만 이제 참여 가능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